안녕하세요, 향론입니다. 요즘 저희 공방에 수능을 마치고 힐링경 오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12년 동안의 공부를 했다 보니 향수를 사본 적도 뿌려본 적도 없었어요. 주변에서 어떻게 쓰는지 눈으로 보고 따라 쓰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쓰는 경우도 덜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손목 비비기입니다. 향수를 어디에 뿌리느냐는 목적에 따라 달라요. 소개팅이나 면접처럼 나를 조금 빨리 각인시키고 싶은 자리라면 손목이나 귀 뒤, 목 앞처럼 맥박이 뛰는 곳이 좋아요. 향은 열과 바람이 강하면 빨리 확산되는데 손목이나 목 앞은 특히 대동맥의 따뜻한 피가 흘러 향의 확산을 도와주고, 반대로 하루 종일 나만 은은하게 즐기고 싶은 날이라면 손등, 어깨, 가슴, 무릎, 복사뼈 같은 움직임이 있는 곳에 살짝 뿌리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하시는데요. 문제는 뿌리고 난 다음 손목을 비비는 행동이에요. 향수는 피부 위에 아주 얇은 막처럼 자리 잡고 향이 같이 피어오르더라도 가벼운 탑노트, 미들, 잔향 순서대로 향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손목을 비비면 마찰열이 생기고 압력과 물리적 마찰이 더해져서 이 향의 순서가 무너져 버려요. 특히 가장 가볍고 빨리 사라지는 탑노트가 한 번에 확 올라왔다가 사라지는데, 그러면 내가 또는 조향사가 설계해둔 향의 흐름, 감정, 이야기를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고 끝나버려요. 쉽게 말해서 손목 비비기는 3화짜리 드라마를 보는데 1화, 2화 건너뛰고 마지막 화만 보는 것과 비슷해요. 이야기는 있지만 여정이 없고 깊이도, 감정도 제대로 느끼기 어려운 거죠. 향의 이야기를 전부 느끼고 싶다면 향을 뿌렸을 때 그냥 그대로 두세요. 향이 말하는 이야기를 조용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옷에, 그것도 너무 가까이에서 분사하기. 향수를 뿌릴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옷에 뿌려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면 옷보다는 피부에 뿌리는 걸 강력히 추천드려요. 향수는 알코올, 향료, 정제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이 섬유를 약하게 하거나 얼룩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가죽, 세틴, 광택 있는 실크류, 그 다음 울, 캐시미어, 스웨이드, 이런 옷이면 위험하고요. 색이 하얀색이면 더더욱 위험합니다. 저도 알고 있으면서도 습관적으로 뿌려버리는 바람에 옷 하나 버렸어요. 그래서 옷에는 뿌리지 않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도 옷에 향수를 뿌리고 싶다면 코튼이나 린넨, 폴리에스터, 청바지에 뿌리되 피부보다 조금 더 멀리 20에서 30cm 거리에서 공기 중에 살짝 뿌리고 지나가면서 향을 입히는 방식으로 향을 뿌려주시고, 이조차도 하얀색 옷에 뿌리면 안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안전한 사용을 위해 그냥 피부에 뿌려주세요. 옷은 섬유 향수나 섬유 탈취제에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세 번째로 샤워 직후 바로 뿌리는 거예요.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향수를 뿌리면 향이 더 잘 배기고 오래 갈 것 같지만 이건 의외로 향이 금방 사라지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샤워 직후 피부는 물기와 증발열 때문에 수분이 피부 위로 올라와 있고 피부 표면에 유분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향수는 수분보다는 피부의 유분층 위에 머물러 있어야 오래 지속되는데 샤워 직후엔 그 유분 보호막이 거의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향수를 뿌리면 향이 피부에 머물지 못하고 공기 중으로 더 빨리 휘발되고 잔향이 남기 전에 금방 흐려져 버립니다. 그럼 언제 뿌리면 좋을까요? 샤워 후 타월로 물기를 완전히 닦고 보습제, 바디로션이나 크림을 먼저 발라서 유분층을 만들어준 뒤 그 위에 향수를 가볍게 뿌려주면 향이 피부 표면에 고정되어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건성 피부가 향을 오래 유지 못하는 이유도 같아요. 그럼 외출할 때 안 씻고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씻지 않아도 향은 납니다. 대신 땀이 났거나 겨드랑이 같은 곳에서 냄새가 난다면 얘기는 달라요. 이 얘기는 저번 화에서 자세히 얘기를 해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몸에 냄새가 나는데 덮는 용도로 향을 써버리면 향이 내 냄새와 섞이고 향의 구조가 탁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기분 나쁜 향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특히 스파이시, 시트러스, 프루티 향은 이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자, 네 번째는 여러 향을 겹쳐서 쓰는 거예요. 섬유유연제나 바디워시, 바디로션, 향수. 당연하겠지만 요즘은 샴푸, 바디워시, 로션, 향수까지 각자 다른 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향이 아니라 향 4가지가 동시에 싸우고 있는 결과가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향이 안 나니까 더 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안 나는 게 아니라 섞여서 무엇인지 모르게 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향과 무작정 겹치면 상반된 탑노트끼리 튀거나 베이스가 무겁게 눌려 흐려지고 전체 향의 균형, 밸런스가 무너지게 돼요. 특히 시트러스, 바닐라, 머스크, 강한 플로럴 계열, 우디나 과일향 세제, 이런 조합은 서로 충돌하면서 오히려 묘한 화학 냄새, 비누, 잔향 혹은
탁한 향이 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어울릴까요? 섬유유연제는 은은하거나 무향을 쓰면 좋고요. 바디로션 향은 향이 없는 제품 또는 같은 계열로 써주시면 좋아요. 포인트 향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은데 오늘 내가 표현하고 싶은 단 하나, 이렇게 가면 향이 겹쳐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제가 깔끔하게 표현됩니다. 나쁜 예시로 레몬 바디워시에 장미 바디로션, 코튼 향수. 시작은 레몬인데 10분 뒤에 장미가 나오고 마지막엔 비누 냄새가 나면 조금 약간 혼란스럽겠죠? 좋은 예는 무향 바디워시에 무향 로션에 우디 머스크 향수를 쓴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흐름, 이게 바로 향을 잘 쓰는 방법이 됩니다. 향을 악기로 비유를 해보면 바이올린 연주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 위에 트럼펫, 전자기타, 드럼 같은 악기가 한 번에 연주된다고 생각해보자고요. 멋진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될 것 같지 않나요? 향도 똑같습니다. 주인공은 하나면 충분해요. 마지막 5번이 어쩌면 가장 공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향을 많이 뿌리면 오래 간다고 생각하기. 향수가 빨리 사라지는 것 같으면 본능적으로 더 뿌리게 되죠. 네, 제가 처음 사용할 때 그랬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러면 왠지 지속력이 늘어갈 것 같은 느낌. 근데 아쉽게도 향을 늘린다고 해서 향이 오래 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확산만 세지고 잔향 구조가 무너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탑노트만 세지고 베이스의 잔향이 무너져요. 피라미드 노충에는 탑노트 분자량이 가장 가벼워 먼저 사라지는데요. 또 향이 안 나서 뿌리고 또 뿌리고 탑만 맞게 되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첫인상만 과하고 깊이는 없는 향이 되는 거죠. 향을 너무 많이 뿌리면 우리 코가 먼저 익숙해져서 본인은 향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겐 이미 충분히 혹은 과하게 느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본인만 향이 안 나네? 하고 더 뿌리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적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정답은 상황과 향 타입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가이드는 앞서 말한 손목, 손등, 귀 뒤 같은 정확한 곳에 한두 번 뿌리면 됩니다. 즉 많이 뿌리는 게 아니라 정확히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은 은은하게 사용하면 감성적인 조명이 되지만 과하게 사용하면 너무 밝은 조명이 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돼요. 이렇게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향 사용 습관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향은 우리 마음과 분위기를 표현하는 언어이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향을 알고 사용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일상 속에서 향이 더 따뜻하고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